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스탬핑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탬핑 툴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서페이스 스탬프부터요, 비드, 커브 스탬프, 그리고 다울까지요. 기존에 있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스스로 또 스탬프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유저 스탬프 기능도 있습니다. 가장 효용성이 뛰어난 거 서페이스 스탬프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탬핑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찍어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어떤 투어 확인 차원에서 애들 손등에 이렇게 도장 찍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스탬프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어떤 정의된 형상대로 찍어 눌러 가지고 가공을 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페이스 스탬프부터 한번 보죠. 크게 타입이, 그렇죠? 데피니션 정의할 수 있는 타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앵글, 펀치 앤 다이, 투 프로파일,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앵글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의 의미가 뭔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건 이제 투 프로파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실제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잠시 숨겨놓죠. 하이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해놓고 보죠. 자, 스탬핑 툴바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커팅 앤 스탬프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죠. 꾹 누르고 잡아당기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종류가 상당히 많죠. 둘, 넷, 여섯, 여덟, 10개나 있네요. 10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유저 스탬프 기능도 있네요. 자, 먼저요, 앵글 타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앵글이라는 것은 각도입니다. 각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자, 누르시고요. 네, 앵글 하면 이렇게 뭐 A, H, R1, R2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앵글부터 보겠습니다. 각도죠. 자, 스케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스케치를 만드셔야 되고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스케치를 찍으셔야 되고, 이거 누르셔가지고 스케치를 그리셔야 되고, 마우스 오른쪽 그레이 스케치 하셔가지고 스케치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스케치 찍겠습니다. 지금 밑으로 형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살표 클릭하면 됩니다. 됐죠? 자, 좀 확대해서 한번 보죠. 할프 피스는 뭘까요? 얘부터 한번 보죠. 할프 피스 같은 경우는 딱 절반입니다. 프리뷰 해보시면 이 절반의 의미가 뭐냐면 두께입니다. 이 전체 두께가 만약 2mm다 그러면 딱 1mm, 위로 1mm 해서 그냥 무조건 찍어 누르는 겁니다. 뭐 필렛이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 2mm다 그러면 1mm가 되겠죠, 깊이가. 한지의 두께가 1t다 그러면 얼마 되겠습니까? 0.5가 되겠죠. h 값이요. 이게 할프 피스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요 됩니다. 자, 일단은 해제하고요.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찍어 누른다. 그렇죠? 앞뒤 크기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파이는 부분하고 실제 하단에 생성되는 부분의 두께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도 90도로 주겠습니다. 90도로 주고요. 높이를 한 20 정도로 해보죠. 보이시죠? 이 레이더스 R1이란 게 뭐냐면요, 좀 높이는 20이고요 만약에 어떤 평면 높이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리미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크레이트 플레인 하셔가지고 옵셋 개념을 해보죠. 이 면에서부터 위로 얼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옵셋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시각적인 효과로 무브를, 물론 이게 무한평면이니까 이쪽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갖다 놓고 보면 OK 누르면 그 평면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죠? 만약 평면을 이렇게 사면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클리어 셀렉션 하고요. 다시 한번 크레이트 플레인 하죠. 앵글로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까지 테스트 안 해봤는데 찍고요. 이면 찍고 각도 한 20도 정도로 이렇게 회전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면이 생성되죠? 미리 보여야 되나? 안 됩니다. 그렇죠? 스탬핑 디렉션에 대해서 노말해야 된다. 이 화살방에 대해서 수평이 된, 이건 노말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이 방향에 대해서 수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면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클리어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도야 뭐 60도 하면 안쪽으로 모이죠. 그럼 90도는 되는데 90도가 큰 값은 될까요? 이거 안됩니다. 90도도 어떻습니까? 이 펀칭으로 이렇게 찍어 누른 다음에 펀칭이 빠져나오려면 이게 옆에 딱 90도니까 어떻습니까? 빠져나오기가 좀 곤란합니다. 걸리적거리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값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빠져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가공도 힘들고. 그러니까 90도보다 큰 값을 주면 왜 이래 이거 90도보다 큰 값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90도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죠? 범위를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 줄 수 있는 값이 90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이고요. 리미트는 평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R1은 어디일까요? 자, 요거 밑으로 향해 있으니까 밑으로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까요? R1이라는 게 요쪽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그렇죠? 요 값을 켜보시면 어디가 반경이 커지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요거요. 저는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R2는 어딜까요? 요쪽이면 돼요. 안쪽 밑바닥 있죠?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5 이렇게 주면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 얘기고요. 라운드 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이죠. 결국은 찍어 누르는 다이. 그렇죠? 죽었어. 주먹으로 팍 찍어 눌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다이 죽었어. 네.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이었어요. 이 아재 개그. 자, 라운드 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야 이게 라운드니까 반경 지정하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이 반경은 누구 걸 따라가냐면 R2 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막 1.5다. 그럼 얘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죠?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세트백 때문에. 그 필렛 처리하시는 분들 아시죠? 세트백. 모서리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어떤 모양을 제어하는 기술이 바로 세트백 기능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이 값이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다르다 그러면 이게 모서리가 이 모서리랑 서로 어긋나겠죠. 그러면 이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각지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부분도 이런 형상도 자주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프로파일은 뭘까요? 스케치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스케치를 그려서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알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카탈로그 파일 시키는 거죠. 파워카피나 유저 피처를 사용하셔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카탈로그 파일에 저장을 해놓고 불러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있죠.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그 어버드 스케치 프로파일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각도를 좀 다르게 보죠. 60도로 해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되세요. 그 밑에 부분의 면적이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요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얀 게 위에 있는데 하얀 거 보시면 요게 스케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어떻게 스케치는 그대로고 그렇죠? 밑에 면적을 스케치화 시키는 겁니다. 위에서 오면 밑에 면적이 지붕이라 할까요? 네. 면적이 스케치 면적하고 똑같죠. 요건 어떻습니까? 바닥이 스케치 면적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오프닝이란 건 뭐죠? 자, 위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각도를 한번 90도로 하겠습니다. 특정 모서리 부분은 오픈할 수도 있다는 모서리 한번 찍어보시죠. 오픈되어 있다. 그렇죠? 신기하죠? 그럼 하나만 잡을 수 있나요? 복주머니 있다는 얘기는 여러 개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잡아보죠. 신기합니다. 그렇죠? 잘 만들었어요. 60 하면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파트 디자인에서 만든 다음에 이걸 판금으로 인식시킨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차라리 여기서 파트 시트 메탈 작업은 시트 메탈 워크벤치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이 레커그나이즈 기능을 쓰시면 인식시킬 수 있는데 사실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시트 메탈 작업은 시트 메탈에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스탠다드 파일하고 또 연관시켜서 이런 지수들을 규격화 시킬 수도 있겠죠. 자, 캔슬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요거 있죠. 요 카탈로그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걸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카티아가 기본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몇 가지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요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에어로 시트 메탈 컷아웃 해가지고 파워 카피도 있고 유저 피치도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식이 약간씩 틀립니다. 생성되는 방법도 틀리고 사용하는 환경도 틀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유저 피처 더블 클릭하고요. 슬롯 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뭐 이상한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평면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윗면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참조 포인트, 그 다음에 엑시스, 회전축, 모서리 잡아보죠. 그래서 파라미터 한번 눌러볼까요? 예. 디자인 테이블 이상한 모양이 떠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하나 선택하고요. 각도 잡을 수도 있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빨간 모서리 선하고 평행하게 슬롯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클로트 하고요. OK 눌러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프리뷰하면 모양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일일이 스케치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동화 시켜 놓으면 좀 더 빨리 작업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파워 카피하고 유저 피치하고 뭐 디자인 테이블하고 카탈로그하고 막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언제 만드냐,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차분히 한번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 항목의 의미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죠. 이런 식 일반적인 앵글 타입이죠. 적정 평면까지 높이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모서리 한 개 또는 두 개, 여러 개의 모서리를 잡아서 오픈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타입 있죠. 어버드하고 다운로드의 차이점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파워 카피란지 UDF에서 미리 정의된 형상으로 이렇게 서페이스 스탬핑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멀티 컨트롤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이 있죠. 이거 있죠. 영역 안에 또 다른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처럼 뚝뚝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는데요. 영역 안에 또 다른 영역, 또 하나의 영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당연히 영역이 서로 교차되어 있어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는 한번 보죠. 찍으시고요. 각도는 90도로 하겠습니다. 높이 20으로 하죠. 라운드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프리뷰 해보시죠.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라운드 아이도 한번 체크하죠.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치수값에 따라서 1, 1로 해볼까요? 그럼 이게 라운드 처리가 될까요? 이 라운디드 다이가 될까요? 에러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킨에 사용된 스킨에 의해서 두께를 계산할 수 없다. 결국은 이 두께의 치수값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3 정도로 해볼까요? 네, 되겠죠?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또 뭐 쉽게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요. 얘를 가지고 1, 1로 해보죠. 이것도 쉽게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쉽게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뭐 선반 모양, 뭐 싱크대 모양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서페이스 스탬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아마 쉽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펀치 다이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펀치가 있고 다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 판때기를 펀치로 찍어 눌러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건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스케치, 하나의 스케치 안에 이렇게 결국은 뭐 이렇게, 하나의 스케치 안에 다 그리는 겁니다. 큰 사각형 따로 스케치, 작은 사각형 따로 스케치가 아니라 하나의 스케치 안에 다 그리시는 건데, 조건은 뭐냐면, 모서리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서리들이 서로 평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바깥쪽 큰 사각형의 모서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안쪽도 4개입니다.
그리고 얘하고 얘가 서로 평행해야 된다는 거. 모서리 개수가 틀린다든지, 그렇죠? 또는 평행하지 않다든지, 이런 거는 경우는 펀치 다이 기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지우고요. 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요, 다른 파일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특히 이사로 주겠습니다. 스케치. 사각형 하나 그려보죠. 자, 그래서, 판때기를 하나 만들고요. 스케치를 그리는 겁니다. 이 면에다가. 자, 사각형. 이렇게 그려볼까요? 서로 평행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르시고요. 펀치 앤 다이로 써보겠습니다. 얘 찍어보면 되겠죠? 높이만 결정하면 됩니다. 20. 그렇죠? 반경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라운딩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컨트롤 키 누르고요. 요 점 4개를 잡고요. 찍겠습니다. 코너 한 10 정도로 하죠. 이렇게요. 그러면 안쪽 거 있죠? 안쪽 거 요 점에 대해서 4개 선택하고요. 잘못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얘는 한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해보면 아는 거죠. 펀치 다이 찍으시고 프리뷰 해보십시오.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죠? 이 얘하고 지금 중심이 위치가 같나요? 아니죠.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행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굳이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오토 서치. 이게 쭉 연결된 선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기법 아시죠? 오토 서치 하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요. 이 선이 있죠? 자, 오토 서치 하겠습니다. 하고 옵셋을 써보죠. 그렇죠? 자, 찍고요. 자, 타입은요, 요걸 하겠습니다. 세븐 타입 안쪽으로 탭 안쪽으로 한 방열 10을 줬으니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얘하고 중심이 같죠? 그럼 평행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스탬프 찍어보시죠. 어떻습니까? 미리 보기가 되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20 정도 하는데 앵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이 모양 이상이 나오죠. 그렇죠? 앵글이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좀 이런 모양이 필요하실 때는 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창조적인 발견인가요? 그렇죠? 자, 펀치 다이를 써보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깥쪽이 뭐가 되는 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밑면이 되는 거고, 안쪽에 있는 이 스케치가 윗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펀치 다이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프닝이 설 수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요. 열어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오프닝 다이를 이렇게 찍고요. 여기도 찍어보겠습니다. 이 3개까지 찍어볼까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에러 나네요. 그렇죠? 자, 이건 필렛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필렛 처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원 같은 경우는 되겠죠? 이렇게 펀치 다이 쓰시고요. 위로 그렇죠? 20 쉽게 만들어집니다. 오프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죠. 선이 하나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모서리 계속 같지 않습니까? 서로 평행하죠. 다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 만드실 수 있어요. 뭐래요? 펀치 다이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필렛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 처리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더 잡아볼까요? 여기까지 3개까지 하면 이런 모양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단순하게 옵션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옵션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여러가지 현상들을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고 또 관리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좀 더 복잡한 기능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